네, 안녕하십니까. 기계 제조 분야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주요 정책 목표, 그리고 이후에 투자 현황과 시사점, 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투자 방향의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목표는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성과 목표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산업의 주력 산업화, 그리고 기존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세계 4대 제조 강국에 도약하는 것을 첫 번째 성과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차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을 두 번째 성과 목표로 하고, 세 번째는 로봇 산업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성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정책 목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드립니다. 먼저 기계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서 첫 번째 국제 규제 기반의 친환경화, 그리고 두 번째는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스마트화에 집중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품 및 장비 연구 개발 성과를 통한 기술 자립도 제고에 투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19년도 통과를 했고, 그리고 또 20년도 1월 1일부로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의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해서 조선, 그리고 자동차 등의 이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신시장 선점을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담긴 대로 ICT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서 기존 산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유망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을 두 번째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부품과 장비의 기술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투자 현황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부 R&D 내에서 기계 제조 분야의 예산과 비중은 다소 감소한 추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투자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현황을 정부 R&D와 민간 R&D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부 R&D 분야는 18년도 투자가 1조 5,802억 원으로 최근 5년간에는 연평균 3.09%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투자 비중을 보시면 공정장비 산업기기, 자동차, 조선해양 플랜트, 제조기반 기술과 로봇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개발, 기초, 응용 순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연구 수행 주체별로는 주로 중소기업과 출연연, 그리고 이외에 대학과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간 R&D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 R&D는 18년도 민간 R&D 투자 기계 제조 분야가 15조 1,695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조금 보시면은 자동차 분야는 주로 민간이 주도를 하고, 로봇 분야는 주로 정부 주도로 투자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정책 목표, 그리고 또 그간의 투자 현황들을 살펴볼 때 몇 가지 평가와 이제 시사점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는 수요 공급 기업이 수직 종속화가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기계 장비 품질의 실증이나 신뢰성 문제 극복을 위한 실증 중심의 협력이 다소 미흡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품목과 장비를 개발할 때 이런 품질과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수요 기업 쪽에서는 관심이 낮고, 특히 이를 개발 비용으로는 인식하지 않아서 실증형 협력의 한계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 기업은 이런 핵심 품목이나 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보다는 그 경영 전략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중심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첨단 가공 장비나 신뢰성 장비 이런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개방형 협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계 제조 분야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이엔드 장비 핵심 기술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보다 단기적 R&D 지원으로 인해서 기술 자립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좀 한계를 가졌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계 산업이 2년 연속 수출 5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머시닝 센터나 레이저 가공기 이런 범용 장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할 수가 있지만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CNC가 해외 의존도가 98% 이를 정도로 하이엔드급의 고부가 장비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방 산업의 주요 제조 공정을 분석을 하고 중단기 제조 장비 개발 수요를 좀 예측한 것에 기반해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21년도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투자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가 기계,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기계 제조 산업에 있어서 친환경 동력 원화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 기술 지원을 통해서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ICT 기술을 기계 제조 기술과 좀 접목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의 수요를 선점하자라는 투자 방향을 두 번째로 제시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계 제조업체가 업종을 전환하고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에 신속한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양산과 실증 지원을 하는 것을 세 번째 투자 방향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환경성 강화를 위한 규제 대응 부분입니다. 이 친환경차의 사회적 수용성, 즉 주행거리를 향상시키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이런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시키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엔진 효율 자체를 향상시켜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금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1월 1일부터 선박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에서 0.5%로 감소시키는 등 지금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화되는 규제, 특히 이 조선산업의 IMO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서 LNG 추진을 하고 유해물질 처리 등의 친환경 기술 확산에 지원해서 그런 수소나 여러 가지 차세대 동력원도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환경 규제 대응도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도래한 스테이지 5 규제에 따라서 이제는 산업 기기 업체들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그리고 친환경 동력원 등에 대한 기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 농기계 등의 산업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환경 동력원과 부품 기술 개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방향은 이제 기계 제조 분야와 ICT 융합을 통해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세부적으로 한 4가지 방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ICT 융합 기술을 부품과 장비에 적용하는 것을 확대를 해서 고객 맞춤형 유연 생산 그리고 수요 다변화 대응 자율화 기술 그리고 제조 장비들의 고정밀 패키지 기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제조 로봇의 경우에는 산업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정 기술을 확보 같은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표준화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로봇에 있어서는 유망한 서비스 로봇을 위한 기술 개발과 또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부분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이제 그간에도 계속 지원이 됐던 분야이고 특히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분야는 자율 운항이나 원격 관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ICT 융합 기술 그리고 실증 지원을 통해서 운항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부분을 이제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산업기계 시장도 점점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자동화 환경인지 모듈 그리고
여러 개, 다수의 기기에 대한 동시 작업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이제 투자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조 산업 생태계 혁신입니다. 이제 중소기계업체의 제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기차 부품을 모듈화시키고, 그리고 또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런 개발된 플랫폼의 공유를 통해서 미래차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에 대한 기술 지원에 대해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사에 있어서는 중소 조선사에 특화된 이런 설계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조선 해양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그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소 조선사까지 포함하는 조선 해양산업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제고 분야에 이제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현장의 수요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중소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 제조 활성화,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수요 개발의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런 기계 장비 부품에 대한 공급 기업,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수요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강화를 통해서 그 신속한 기술을 검증을 하고 관련된 기술이 내재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효율화 방안입니다. 투자 효율화 방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조기업의 협력 R&D 강화와 기술 수준별 R&D 지원 차별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조 기반 협력 R&D 강화 부분은 이제 소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소재 부품 또는 부품 장비 이런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개발이 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이룰 수 없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평타나 공정 장비를 개발을 할 때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 특성에 맞도록 장비가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성능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장비와 소재, 그리고 장비와 부품을 함께 개발해야만 기술 경쟁력 우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소재 부품 장비를 동시에 개발해서 R&D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기술에 대해서는 통합 수요 조사, 즉 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물 간의 연계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경우에 스마트 공장 활성화를 위한 보급 확산과 단기 R&D 지원, 그리고 과기부는 스마트 공장 전용의 5G 기반 기술 개발 지원 등 이런 필요 기술을 통합 수요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준별 R&D 지원 차별화 부분은 앞에 그 정책 목표시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기술 수준별로 조금 분류를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술 수준을 볼 때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을 했거나, 또는 근접은 했지만 신뢰성 확보나 수요기업 수용이 미진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실증이나 또는 수요 연계형 R&D로 단기 지원을 하는 부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직은 선진국 대비해서 기술 수준이 열의하거나 또는 전방산업에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 품목은 그 핵심 요소 기술, 그리고 공정 혁신 개발 등에 있어서 단기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계 제조 분야의 국내 기술 수준과 시장 수요들을 분석을 해서 차별화된 R&D 투자 방향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기계 제조 분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재 분야 2021년도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그 소재 분야도 앞에 그 기계 소재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순서는 그 정책 목표, 그다음에 투자 현황, 그다음에 평가 시사점, 그다음에 투자 방향, 그다음 투자 효율화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분야의 그 정책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산업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부분에서는 국내 소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전략 품목 지원 및 기술 내재화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나 소부장 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에서 나온 바와 같이 국내 기술 수준 및 연구 산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해서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목표는 신산업 육성입니다. 기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신소재 기술 개발 및 AI, IoT, 5G,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메가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첨단 유망 소재 부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분야는 핵심 기술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서 4대 소재 부품 강국 도약이 성과 목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지금까지 그 소재 분야의 그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을 보시면 그 첨단 산업 성장에 따라서 소재 나노 분야의 융복합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화, 스마트화, 고령화 등 미래 사회 주요 이슈 해결형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미래 이슈 해결을 위해서 한계 돌파 기술,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 신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 등 목적 지향적 기술 개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21년도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018년까지 정부 R&D 투자 대비를 보면 소재 분야가 5.2% 수준이고, 연구개발 단계별로 보면 개발 연구에서 52% 정도가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로 보면 소재 부분의 그 투자 규모는 1조 248억 원 정도고, 전체 R&D 투자가 19조 7,700억 원 정도에 대해서 한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 비중을 보면 최근 5년간 2014년에서 18년까지 정부 R&D 내 소재 분야 투자 비용인 2014년에 5.7%, 16년에 5.8%, 그다음에 18년에 5.2%로 그 투자 비용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단계하고 연구 수행 주체를 보면 소재 분야는 개발 단계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개발이 제일 많고 47.9%가 개발이고, 그다음 기초연구가 25.8%, 응용이 12.8%입니다. 수행 주체로 보면 중소기업이 34.5%, 출연연이 24%, 대학이 23% 정도 참여하고 있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6.7%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민간 R&D 부분하고 그 정부 R&D의 투자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소재 분야의 민간 R&D 투자 규모는 2017년에 총 8조 2,066억 원으로, 그다음에 고분자 화학 섬유 분야에서는 민간 투자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전체 그 R&D 정부 투자 대비 민간 투자 대비 정부 투자를 보면 8배 정도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 시사점을 보시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협업 연계성이 너무 약해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양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는 지속적인 R&D 투자로 유형적 성장,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R&D 투자의 유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외 의존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대일본 소재 무역 수지를 보면 2016년에는 65억 달러가 적자고, 2017년에는 68억, 2018년에 67억 달러의 그 적자가 나와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는 했지만 사실은 해외 의존도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협업 연계성이 약해서 연구개발 성과가 양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천 응용 상용화 등 각 단계별 연구 지원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원천에서 상용화까지 연결되는 계속적 지원은 부족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연구가 지속적으로 원천과 상용화까지를 이렇게 전체가 연결이 안 되고 분절적으로 연구가 되었었기 때문에 R&D 연구 성과가 다음 단계의 연구로 연결되지 못해서 나온 현상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투자 방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투자 방향은 주력 산업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및 대외 의존도 개선을 위한 R&D 투자 강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지원으로
저희가 투자 방향을 정했습니다.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집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품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의 경우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첨단 화학 소재, 미세 공정 장비 등 핵심 소재 부품 자립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감광재, 고순도 액칭 용액 등 반도체 미세 패턴 및 소자 가공 형성을 위한 반도체 전후 공정 소재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은 패널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필름 등 핵심 소재, 원료 물질 기술 개발 및 투명 유연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분야는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배터리 핵심 소재 및 경량화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자 분야에서는 방막화, 소형화, 정밀화 제품 트렌드 및 고용량, 고출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핵심 소재 부품 등 기술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차 전지용 바인더 및 음향극 소재, 고순도 희소금속 분말, 그다음에 고출력 전력 변환 장치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건설, 항공 등 전방 산업 효과가 큰 고부가 가치 기계 금속 소재의 수입 의존도 개선 및 기초 원료 확보를 위해서 고분자, 화학, 섬유 및 세라믹 소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인 신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미래 신소재 기술 개발 및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얘기하고요. 그다음 빅3에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가 포함이 됩니다. 빅3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소재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미래 신소재는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원동력 확보 및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이 메가트렌드는 초연결, IoT, 초고령화, 친환경화, 안정화 사회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 소재 기술을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저전력 메모리 소재, 인체 이식형 바이오 소재, 그린 에너지 변환 소재, 규제 대응 친환경 소재 및 제조 공정, 그다음에 재난 재해용 안전 소재 개발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DNA 부분에서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소재 플랫폼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비 절감 및 제조 시간 단축을 위해서 계산과학 기반의 미래 소재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3 부분에서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소재, 미래차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기판 소재, 3D 프린팅 기판 바이오 소재, 3D 프린팅 기반 바이오 소재, 자율주행용 핵심 센서 및 친환경차 자동차 동력 장치 및 장치 등 그 소재 부품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효율화 방안입니다. 소재 부분에서는 투자 효율화가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 강화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적 완결적 지원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협업 강화 부분에서는 소재 부품 연구개발 성과가 수요 기업의 양산으로 이어질수록 공급 기업하고 수요 기업 간 상생 협업 유인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시로 수요 공급망 관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R&D와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 단계별 경쟁형 R&D 발굴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급과 수요 기업을 연계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발된 소재를 가공, 성형, 그다음에 생산 공정, 납품, 투입까지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서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 완결적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원천에서 상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동 매칭 펀드를 조성해서 다부처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연구 단계 통합 개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 투자 효율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투자 방향은 핵심 전략 품목의 경우 원료 확보에서부터 제조 기술까지 밸류체인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기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아이디어가 구현이 된 다음에 기술 메커니즘 구명, 파일럿 플랜트에서 그 규모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규격 인증 테스트 지원까지 전체를 일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초반에 아마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서 조금 그 방송 성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재 분야의 투자 방향 크게 이제 두 개의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등과 같은 주력 산업의 그 핵심 전략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가 이제 소재 자체의 어떤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그 신소재 개발. 요게 아마 두 번째 핵심 투자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그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건의 질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먼저 기계 제조부터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온 질문 중에 그 기계 장비 R&D는 기술 고도화 이후에 그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요청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선 박사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하신 내용이 기계장비 R&D 기술 고도화 이후에 시장 선택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요 기업의 이제 선택인 거고, 이런 부분이 특히 기계장비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21년도 투자 방향에서도 이제 제시가 된 것처럼 실제로 기계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요 기업 간의 어떤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투자 방향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요 기업에서, 즉 수요 현장의 라인에서 직접 실증을 해보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실증 사이트를 지정을 하든지, 또는 기업의 실증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개발된 기술의 검증과, 그리고 또 수요 기업에서는 어떤 그 개발된 기술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안심을 하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는 결국에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의 협력 모델 구축 부분, 그리고 이제 협력 모델이 구축된 이후에 실증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 이어서 지금 답변이 뭐 여러 개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어떤 질문이 좀 눈에 띄냐면은, 그 조선 분야 등을 비롯한 뭐 최근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위기 업종의 여파가 여전히 조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18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뭔지 그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발표드릴 때 투자 현황에서 보시면 지난 5년간은 다소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결과를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중요한 그 기계 제조 분야의 R&D 투자 금액이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그간 일몰 사업들이 영향이 좀 있었고, 특히 기계 제조 분야의 일몰 사업들이 좀 그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투자 현황이 감소가 된 것으로 보이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후에 일몰 사업 이후에 신규로 준비되는 사업들이 들어올 때에는 다시 이제 기계 제조 분야의 그 투자 규모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립니까? 그 소재 쪽에도 질문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은 이제 소재 쪽에 조금 질의를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년도 대비 예산이 이제 대폭 증액된 주요 사유가 무엇이고, 또 중점 투자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네요. 이 부분은 우리 이세종 박사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21년도 투자가 이렇게 증가가 된 거는 소부장
특별 회계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국내 그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소부장 특별 회계가 신설이 되면서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그 중점 투자 분야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공급 안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산업 육성 방향에서는 미래 신소재, 그 DNA, 그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다음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기술 부분에 선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 투자 효율화 방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사 질문에서 이제 수출 규제에 대응한 21년도의 소재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들어왔는데, 요거는 앞에 아마 그 답변드린 내용하고 조금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이해가 돼서 그거는 이제 그 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소재 분야에 아까 아마 그 투자 효율화 방안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소재 분야의 부처 협업 강화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구체적으로 좀 이제 내용 나온 것 중에 그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그 미래 신소재 개발 이후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서 뭐 받아줘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창출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질의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 헬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술 개발이 돼도 상용화까지 이어지려 그러면 많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 투자 효율화 방향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급 수요 기업 간의 연계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발된 소재, 그다음에 가공 성형, 그다음에 생산 공정을 이어지는 트랙 리코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앞서 개발됐던 그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 헬스나 미래차 등 관련해서 그 신소재 개발이 되고 있는 기술들이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같이 그 연계가 되면 각 부처, 그러니까 원천 기술 개발하는 거는 과기부, 그다음에 원천 핵심은 과기부, 그다음에 관련되는 분야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부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같이 연계를 해서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사실 저희가 협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천하고 상용화까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사실 전 부처가 서로 협업을 함으로써 이런 그 효율화 투자 그 R&D 투자 비용에 대비 어떤 효율화를 그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효율화 방향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 기계 제조 쪽에 그 질의 사항 중에 그 아마 자동차 쪽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에서도 이제 전기차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그 주요 지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쉽게 얘기해서 그 민간과 정부의 어떤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선 박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질의 주신 내용이 전기차 기술 개발 분야로 조금 한정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다른 분야도 조금 공통점이 있겠지만 일단 전기차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간과 정부의 그 투자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과 정부의 조금 이제 R&D 투자 방향은 좀 달라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주요 지원 방향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핵심 부품 관련된 원천 기술 확보, 이 부분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의 국내 내재화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이 분야의 기술 역량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좀 담당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공용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정 예를 들면 완성차 업체 중심뿐만 아니라 기존의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이러한 전기차 관련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공용 플랫폼 등에 대한 부분 등을 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전기차 분야의 저변 확대를 끌고 나가는 부분들, 이 부분은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계 제조 분야하고 소재 분야에 대한 이제 질의가 계속 와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고, 추가적으로 지금 질의가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렸듯이 요 질의는 이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낮 12시까지 계속 이제 웹사이트가 오픈되어 있고 그 질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3월 3일까지 화요일까지 그 이메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질의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그 기계 소재 분야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